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보스턴 셀틱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 굉장히 또 많은 댓글들을 보고 또 KBS 조선헤드바에서 라이브를 할 때나 또 조코피TV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굉장히 놀랐던 게 보스턴이 상당히 안티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물어봤어요. 보스턴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 재미없다. 테이텀에 뭐 반대팔 쓰는 거 꼴보기 싫다. 그 다음에 3점 농구 뭐 혐오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보스턴은 뭐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팀입니다. 자, 그 보스턴의 우승 도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가장 꾸준했던 팀이 또 보스턴이기도 합니다. 일단 올 시즌의 보스턴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3점이죠. 3점 시도 개수 1위, 성공 개수 1위, 성공률 2위. 그러니까 현대의 농구의 추세, 트렌드에 정말 부합하는 농구를 하는 셈입니다. 3점을 가장 많이 던지는데 가장 많이 집어넣고 확률이 2위야. 그만큼 3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디자인 자체가 유리하다는 뜻이고 3점을 많이 던지면 리바운드가 구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리바운드가 플러스 득실 마진 3개입니다. 전체 4위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수가 적습니다. 평균 턴오버 개수 최소 한 1위. 그러니까 평균 턴오버를 12개도 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비를 아주 기깔나게 하는데 반칙 개수도 적습니다. 16.2개. 최소 반칙 2위예요. 정리하자면 굉장히 예쁘고 깔끔한 농구를 하는 거죠. 3점을 많이 던지고 그 3점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유려하고 훌륭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실수가 적고 수비할 때도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론 트랩도 가고 지역 방어도 서면서 최대한 손을 쓰지 않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수비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또 훌륭한 수비팀이기도 한데 그 덕분에 보스턴은 이번 정규 시즌 64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건강이죠. 보스턴 셀틱스의 주요 멤버들을 살펴보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25게임을 빠졌고 나머지 알 호포드, 데리 화이트, 드루 할러데이, 젤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전부 다 65경기 이상 뛰었어요. 또 벤치에 있는 페이튼 프리차드는 전경기, 샘 하우저는 딱 3게임만 빠졌는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조각들이 있어도 골골대면서 뛰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죠. 하지만 보스턴은 이렇게 잘 훈련되고 조직된 그런 팀과 또 건강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플레이오프에서 14경기 치렀습니다. 12승 2패 압도적인 기록이고요. 물론 상대 마이애미, 그 다음에 또 클리블랜드, 그리고 최근에 인디애나까지 전력이 또 약했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었던 팀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그런 이점을 누리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오프 같은 단판 승부 단기전에서 2게임밖에 지지 않고 파이널에 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보스턴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르징기스도 역시도 보스턴이 부상으로 잃었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이 아주 쉬운 상대들을 골라서 꿀 빨고 동부 컨퍼런스에서 파이널까지 진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것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봐요. 1번 시드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굉장히 안일한 농구를 하고 또 본인들이 그만큼의 부상을 입었다면 14경기 만에 파이널에 진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애써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도 3점 시도 개수는 1위, 3점 성공 개수 1위고요. 성공률은 6위로 조금 떨어졌지만 보시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60%로 1위고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 차이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여전했죠. 무려 플러스 5.9개까지 치솟았습니다. 상대보다 리바운드를 6개를 더 걷어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울 개수는 여전히 제일 적었습니다. 15.3개. 턴오버 11.6개로서 최소 5위. 그래서 정규 시즌 때 잘했던 플레이를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중요한 일인지를 보스턴이 이번 2024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자, 10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탈락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라운드 탈락이 1번.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에서 탈락이 4번,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 준우승이 1번, 그리고 이번 시즌에 또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2014-15 시즌에는 1라운드 클리블랜드를 만나서 결국 0대4로 탈락을 했는데 이때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던 클리블랜드였죠. 보스턴의 르브론 공포증이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들었었고요. 2015-16 시즌 때도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2대4로. 이때는 알 호포드가 애틀란타를 이끌었었고 이때 애틀란타는 엘리트 팀이었죠. 자, 그리고 2016-17 시즌 컨퍼런스 결승에서 다시 한번 클리블랜드를 만났는데 1대4로 패합니다. 또 2017-18 시즌에도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를 만나서 3대4로 패하게 되죠.
2018-19 시즌에는 2라운드에서 미러키를 만나서 1대4로 졌고요. 2019-20 시즌에는 컨퍼런스 결승에서 마이애미에게 2대4로 패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 아이지아 토마스, 그다음에 카이리 어빙, 그리고 또 이제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성장을 하면서 1라운드도 탈락했다가 또 그 이듬해 파이널 가서 골든스테이트에게 2대4로 졌다가 그리고 이제 뭐 데릭 화이트 들어오고 여러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지난 시즌에도 파이널 진출엔 실패했지만 파이널 진출까지 딱 1승을 남기고 시즌을 접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바로 마커스 스마트, 그 다음에 그랜트 윌리엄스, 로버트 윌리엄 3세를 보내는 엄청난 변화를 단행하죠. 지난 2년 동안 컨퍼런스 결승에서 한 게임 차로 지고 그 다음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팀이 로스터를 확 바꿨어요. 대신에 드루 할러데이, 그리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보스턴이 2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우승 시즌이었던 해가 2007-2008 시즌, 2008년 플레이오프였습니다. 이때 보스턴이 LA 레이커스와 정말 세계의 라이벌전을 펼쳤죠. 그리고 나서 보스턴이 4대2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MVP는 폴 피어스가 받았는데 이때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6차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때 보스턴은 뭐 7차전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만 치른 경기 수가 무려 26경기였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폴 피어스가 19.7득점, 하지만 팀 내 득점 1위는 플레이오프에서 케빈 가넷이었습니다. 20.4득점, 10.5 리바운드, 어시스트 3.3개. 그리고 3옵션이 레이 알렌이었는데 15.6득점 기록을 했고요. 3점이 39.6%, 3점 평균 2.1개, 팀 내 1위였습니다. 라존 론도는 뭐 최전성기였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형들을 잘 이끌었는데 10.2득점, 6.6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벤치에서는 뭐 캔드릭 퍼킨스, 제임스 포지, 뭐 PJ 브라운, 그다음에 뭐 샘 카셀 또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 마지막 파이널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2021-22 시즌 51승 31패를 기록을 했고요. 1라운드에서 브루클린을 4대 떡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미러키를 상대로는 4대3, 마이애미를 상대로도 4대3으로 이겼고요. 자, 하지만 2라운드와 컨퍼런스 결승을 7차전까지 치른 후유증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NBA 파이널에서 워리어스를 만나서 3차전까지 2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본인들 홈에서 열렸던 4차전을 잡았더라면 보스턴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자, 하지만 그 경기에서는 스테픈 커리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결국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었고 보스턴은 내리 3연패했습니다. 결국 워리어스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주고 말았는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맞닥뜨렸던 브루클린을 스윕했습니다만 2라운드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 미러키 마이애미전에서는 총 14게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체력을 소진했습니다. 보스턴이 젊은 팀이라 하더라도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 두 경기를 더 치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제이슨 테이텀이 뭐 부상 투혼을 펼쳤습니다만 야투가 이제 완전히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게임을 치른 후유증을 겪어야 했고 결국 3연패를 떠안으면서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죠. 자, 하지만 올 시즌은 이제 우승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정규 시즌 성적이 무려 64승이었으니까 2년 전보다 정규 시즌에 13승을 더 거둔 팀이에요. 그만큼 2년 전보다 더 훌륭한 정규 시즌을 보냈음을 알 수가 있고 플레이오프 행보를 살펴보시면 마이애미 상대로 4대1, 클리블랜드 상대로 4대1, 인디애나 상대로 4대0, 14게임밖에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결승에 오른 과정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2022년 플레이오프에 비해서 4경기나 적게 치르면서 파이널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결승 1, 2차전을 안방에서 시작하는 홈코트 어드밴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라운드에서 4경기 만에 부상을 입었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파이널 1차전에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존재감이 공수 양면에서 든든한 선수죠. 그리고 NBA 파이널을 앞두고 9일 이상 쉰 팀들은 모두 우승했어요. 올 시즌에 보스턴이 9일을 쉬었거든요. 그런 역사까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연소로 팀을 파이널에 진출시킨 감독이 바로 조 마줄라입니다. 그 전의 인물은 누구였냐면 1969-70 시즌에 빌 러셀이었어요. 보스턴의 대선배죠. 근데 그 당시에 빌 러셀은 빌수겸이었습니다. 선수 겸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빌 러셀이 본인의 선수 생활 마지막을 우승으로 대미를 장식을 하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놓고 봤을 때 보스턴은 반드시 우승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또 차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6년 만에 챔피언 트로피를 찾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지금 뭐 모든 대지의 운이 보스턴에게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에서도 보스턴이 정배당, 그리고 댈러스가 언더독, 보스턴은 페이버릿. 왜냐하면 64등을 달성한 팀이고 더 많이 쉬었고 그 다음에
힘을 덜 뺐고, 그리고 전체 승률 1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스턴의 우승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지만 댈러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라는 정말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백코트 듀오가 있습니다. 공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역대급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세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댈러스가 1라운드부터 꺾었던 팀들을 살펴보면 LA 클리퍼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다음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전부 다 본인들이 하위 시드로서 상위 시드 팀을 다 이긴 거예요. NBA 역사상 가장 낮은 시드로 우승했던 팀이 1995년의 휴스턴 로켓츠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저도 대부분의 게임을 다 지켜봤었는데 6번 시드로서 전부 다 하위 시드가 상위 팀들 다 이겼어요. 그리고 파이널에서 누구를 이겼나요? 올랜도 매직, 샤킬 오닐이 이끌고 있던 올랜도 매직을 4대 떡으로 발랐어요. 이거는 뭐냐면 휴스턴 로켓츠가 정규 시즌 때 분명히 과소평가 받는 부분들도 있었고,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으로 또 승수를 날렸기 때문에 6번 시드가 된 거지만 챔피언의 그런 DNA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세라는 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물론 휴스턴은 지금의 댈러스와는 다르게 전년도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티스 도프라는 선수를 내보내고 클라이드 드렉슬러라는 키가 도프보다는 훨씬 작은 그런 스윙맨을 영입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트레이드는 완전히 미쳤다, 절대 우승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휴스턴은 세간의 평을 뒤엎고 승승장구했고 파이널에서 4경기 만에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댈러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댈러스는 계속해서 1라운드부터 본인들은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리퍼스가 이길 거다. 에이, 썬더가 서부 1위인데 이기지. 미네소타가 덴버를 이겼는데 어떻게 댈러스가 미네소타 이기냐? 제가 그랬고요. 그런데 다 이겨버렸고, 심지어 컨퍼런스 결승은 5경기 만에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세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전은 슈퍼스타들의 무대예요. 단기전은 히어로볼입니다. 물론 감독의 전략, 전술, 코치스 챌린지, 그 다음에 뭐 심판의 콜, 홈코트 이점, 관중들의 뭐 온도, 기세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슈퍼스타들이 마지막 순간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느냐, 저는 그 존재감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이텀 브라운이 있지만 돈치치 어빙이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지니고 있는 강점과 특징이 워낙 대비가 되고 또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7차전 승부를 예상을 했고, 또 보스턴이 결코 우승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다. 여태껏 정말 승승장구했다면 댈러스를 상대로는 아주 어려운 가시밭길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이 2008년 이후에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댈러스의 제이슨 키드 감독이 13년 전에 선수로서 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면 지금은 이제 감독으로 댈러스를 다시 한번 챔피언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제 파이널이 곧 열립니다. 2차전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중계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파이널에 관련한 이런 이슈들은 바로바로 또 즉각적으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게 또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스턴과 댈러스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